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MBN골드 김태훈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정말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또 800선까지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장의 결이 갑자기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가뜩이나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11월 달, 12월 달 많이 오른 상황에서 또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나 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후퇴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그동안 상승을 견인했던 또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셨던 로봇이나 AI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폭이 깊었던 거는 그 정부의 이제 정책 발표 이후로 약간의 시장의 결이 좀 달라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징들을 보면은 고퍼나 고PBR을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미래에 대한 이런 성장성을 또 현재 땡겨가지고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구조인데요.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정책 발표 이후로 약간 단점으로 또 오히려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자동차나 철강, 금융주들 이런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제 PBR, 장부상 가치 대비해서 낮게 평가받았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주로서 오히려 지금 영향을 받다 보니까 수급의 이동이 이제 성장주에서 우선은 이 가치주나 약간의 저PBR 종목들로 좀 옮겨가다 보니까 이 코스닥 시장, 특히나 이 개별주들 또는 성장주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결이 달라진 시장 속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에 시선을 보내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선박을 앞세워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다 좋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외국인은 해운 관련주, 흥하해운을 담아냈고요. 또한 저PBR 대형주로 계속해서 기아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로써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내줬고요. 또한 삼성물산은 앞으로 밸류업 기대주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이 시선을 보내줬고요. 우리 금융지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다소 시들해지기는 했지만 AI 수혜주로 폴라리스 오피스에 오늘 외국인이 시선을 보내줬고요. 부진한 반도체주의 흐름 속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에 이렇게 외국인의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3S와 또 반도체 장비 관련주, 네오셈과 YIK까지 랭크가 되어 있고요. 올해 더욱더 기대되는 웹툰 관련주, 미스터 블루까지 외국인이 수급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 특징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 저PBR 관련된 업종에 또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특징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지주사들도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주사라고 한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최근에 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그쪽을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FOMC 회의 내일 새벽이죠, 한국 시간으로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 또 경계감도 좀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날 또 연휴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설날 연휴 동안에 어떤 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저의 관점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올해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시기상의 문제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그 리세션에 대한 부분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에 발언을 했었을 때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또 금리에 대한 부분들 약간 좀 뒤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요즘 오히려 이제 미국은 그 미국 자체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또 다른 국가들의 경제 상황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경기나 아니면 이런 유럽 지역에 대한 이런 경기 둔화 우려감도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또 역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3분기, 4분기,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이제 역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기상의 문제이겠지만 저는 3월 달은 물론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5월 달에 대한 분위기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이 약간 이 상반기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올릴 것이다 이런 스탠스만 좀 의견을 비춰준다면은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기대 심리로 반등을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매니저님이 눈길을 조금 더 보내고 싶은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도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날 연휴 전까지는 지금 시장의 흐름에 좀 기대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차 업종 중에서 이제 기아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 그 저PBR 업종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미없는 업종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그 재미없는 업종들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자동차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4분기 작년 실적에 대한 부분도 워낙 좋게 나왔고요. 뭐 현대차나 기아 실적 좋게 나왔고 또 그 현대차나 좀 기아 두 기업 모두 다 뭐 이런 배당 매력이나 아니면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뭐 현대차 같은 경우보다는 좀 기아가 조금 더 올해 그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높게 좀 적극적으로 좀 높게 제시를 한 부분들도 또 하나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밸류업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쪽 관련해서 그쪽에서 좀 기대서 가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최근에 아까 그 GM 쪽 관련돼가지고 뭐 실적에 대한 이런 가이던스도 요즘에 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격을 좀 인하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고차 시장이나 렌터카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차나 전반적인 다른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인하나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나 기아는 최근에 또 리스 시장 점유율 미국 내에서도 또 증가를 하면서 뭐 그런 부분들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기술적으로도 이제 전고점 돌파했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흐름이라면은 기아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피에서 기아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아와 경쟁할 오늘 기관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하나금융지주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수급을 보내주고 있고요. HSD 엔진이 두 번째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급락 후에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됐고요. 현대로템은 이번에 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기관까지 이렇게 관심을 보내줬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와 하나생명 계속해서 기관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비트코인이 5,700만 원대를 회복했다는 소식 때문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고요. 웹툰 관련주로 기관은 조이시티를 선택해줬습니다. 바이넥스는 중국의 바이오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는 영향 속에서 이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죠. 또한 마지막으로는 코리아 FT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까지 또 관심을 보내줬고요. 또 네 번째에 위치한 GST는 반도체 스크러버 시장의 구도 변화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기관의 수급 특징은 무엇일까요? 기관의 수급 특징은 뭐 결국에는 뭐 똑같다고 봅니다. 뭐 외국인들처럼 이제 저PBR 관련된 업종에 주목을 하는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보고요. 뭐 최근에 한 10일 정도의 그 외국인 그 기관들의 수급 추이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연기금 중심으로 이제 2차 전지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 시장에 좀 관망 심리가 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특히나 이제 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결이 좀 빠르게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우선은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뭐 2차 전지 쪽 관련된 소재 쪽 위주로 최근에 조금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사실 이제 개인적인 뷰이겠지만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뭐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저가 매수의 유입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좀 길게 바라봤었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 종목들이나 뭐 AI 쪽 관련해가지고 설날 뭐 연휴 전에 만약에 좀 낙폭이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 설날 연휴 이후로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자리에 있다면 오히려 그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 업종 오늘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특징들 보면은 사실 뭐 반도체 사는 뭐 외국인들도 있겠고요. 뭐 기관들은 뭐 2차 전지 사는 기관들도 있겠지만 사실 어느 업종으로 지금 딱 정해가지고 가시기보다는 그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뭐 2차 전지라고 해가지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왕이면은 조금 더 시장에 이슈와 함께 연계될 수 있는 또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우리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더 기대 수익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매니저님이 눈길을 보내고 싶은 기관의 시선주 선택해 주시죠. 뭐 자동차 기관 쪽에서 자동차 종목 하나 편입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코리아 FT입니다. 네. 네, 코리아 FT인데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저PBR 관련된 업종이면서 최근 실적이 좀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GM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올해 약간 이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공존은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의 그 도요타 기업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 물론 일본 증시에 호황기에 좀 들어갔다라는 부분들도 반사이익을 얻었겠지만 결국에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쪽에 대한 이런 성장률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뭐 글로벌리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 내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 성장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코리아 FT가 이제 하이브리드 부품주로서 이 캐니스터를 또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뭐 동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번 시세가 살짝 좀 나왔다가 오늘 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자리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으로 바라본다면은 뭐 이전에 좀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는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한번 그 박스권 돌파, 저항대를 한번 돌파를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또 기관 수급주 중에서 코리아 FT를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기관의 시선주는 코리아 FT 코스닥에서 자동차 부품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에서는 기아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같은 자동차 섹터입니다. 기아와 코리아 FT 중에서 어떤 시선주를 꼽아주실까요? 형을 택하겠습니다. 네, 기아. 기아를 택할 거고요. 뭐 지금 이제 시장을 분리해서 본다면은 사실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코스피 쪽이 좀 위에 있고요. 특히나 뭐 이 대형주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지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아의 주가가 조금 더 뭐 가격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나 우선 전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좀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 증권사 리포트들에 대한 이런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뭐 12만 원 바라보는 데도 있고 13만 원 바라보는 데도 있고 다 각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선은 가지 않았던 길을 한 번은 좀 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게다가 이제 올해 이 통화 정책, 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미국 그동안의 과거의 흐름들을 한번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 2년 정도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 뜻을 바라봤었을 때는 아무튼 간에 지금 시장은 올해는 조금은 좋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 않았던 길을 한 번은 좀 시장파를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매수가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1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2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선택은 외국인의 시선주 기아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매니저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이죠.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매일 오전 8시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튜브 MBN골드 검색을 하셔가지고 김태형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매일 기다리고 있고요. 사실 어제 제가 축구 보느라고 늦게 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 방송 시간 다 지켰고요. 여태까지 정말로 아프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뭐 그날그날의 이제 핵심 섹터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이 흘러가는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언제 봐야 되느냐? 오전 8시 제 공개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요. 매일경제TV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곤함을 이겨내고 시장 전략까지 참고할 수 있는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